소개받은 저는 이제 최동선 소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치 아폴론 교육의 대표는 아니고, 네. 그 연구소장님들이 여러 계세요. 거기서 이제 총괄 연구소장이라서 이제 연구소장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내고, 사실 되게 정신이 없죠. 어제 수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수능 때문에 지금 당장 바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은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 바빠지는 거니까 12월 5일까지는 한가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면접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면접을 보고 발표 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정신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고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재학생들도 이제 걱정들이 많으니까 또 상담하시고 이런 기간인데, 어쨌든 또 남양주 지역에 포인트 여기구나. 남양주 지역이 좀 오랜 인연으로 또 이렇게 이제 다산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덕소 쪽에서, 와부 쪽에서 이렇게 좀 상담하면서 이제 설명회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딱 그 고등학교 지금 예비 고1 어머님 부모님의 자격으로서 아마 거의 대부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1교시가 몇 분이죠? 50분. 네, 50분. 네, 5분 늘어나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저는 딱 50분 이내로 끝낼 겁니다. 네, 심플하게 끝낼 거고, 딱 이제 저는 그 텍스트 요거 아마 이제 받으셨을 텐데, 이거는 텍스트는 별로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걸 쫙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잘 따라올 수 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입시 쪽으로 오래 쭉 하고 있지만, 원래 입시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중고등부 수학 강사를 한 6, 7년 하면서 학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위권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학습 전략이나 학습 실천이 무너지면 뭐 입시 전략 이런 것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솔직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뭐 단순히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 나쁘다. 제가 항상 대치동에서도 고입 설명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만 또는 나한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길 가면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 돼.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적인 측면이나 지금 학습 선행 심화 정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적합한 유형,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정말 그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면 지금 입학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약간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할 거고, 그게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고1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1들 이제 두 번째 타자로 들어서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고1들이 이제 대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입결이 없어요. 입결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입결이 나온다 한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내신에 있어서 동점 자리 너무나 많이 발생할 거고, 그냥 대학이 공개하는 70컷, 50컷만 보고 저 정도면 합격하겠다, 불합격하겠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를 사실 좀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설명의 측면에서는 대치동에서도 제일 이제 반응이 좋고, 아마 거의 설명이나 유튜브에서, 일반적인 설명이나 유튜브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의 꿈 넘어가고,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아마 거기 나중에 뭐 설명회를 가시거나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재 이제 사는 지역도 남양주, 일부러 이사를 왔죠. 남양주 지역이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리나 남양주 친구들 여태까지 뭐 한 5년 동안 뭐 메디컬을 포함해서 뭐 스카이나 이제 실적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고등학교 특성들도 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대치동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상담 받으러. 와부, 동화 뭐 이런 쪽 친구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되게 다양한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저걸 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 근데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일단 그 특목 자사고 학생들 상담을 못하는 컨설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는 수요가 없어갖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이제 이 지역의 와부나 덕소의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나중에 우리가 흔히 스카이 성안서라고 불리는 또는 메디컬을 지원할 때 다른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스펙을 갖고 오는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일반 국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네가 짱 먹으니까 너는 될 거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보면서, 야, 너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디 붙었던 과고 친구, 자사고 친구, 강남권의 모 친구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차별화가 됐고 면접에서 이걸로 성공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입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크게 이제 5가지 챕터로 나갈 텐데, 자,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저는 생존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버틴다라는 표현을 쓰고,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와보고 진학에 관심을 가지신 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어제 서울대 1차 합격자 이제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자료들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데요.
저는 전국에 이제 1600개고 이상 뭐 특목 자사고 특성화고 일부 빼고 1600개 고등학교 이상의 일반고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공고도 일반고 유형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서울대 직윤에 이제 자공고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일반고는 다 똑같은 일반고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특목 자사고 일반고로만 나뉘는데 절대 아니고, 그럼 여기서 와부고랑 대단히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고등학교 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권에서는 운정고나 저현고나 세마고나 와부고나 이런 라인들이 있고, 서울 지역으로 들어가면 남고, 광역 자사고가 있습니다. 뭐 배재고, 선덕고, 그 다음에 휘문고, 중동고 이런 라인들이 일반고인데, 교육과정이 일반고인데 내신 경쟁은 대단히 치열하기 때문에 생기부가 엄청 화려한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버텨낸 애들은 상위권대를 가요. 그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그리고 이런 학교들 또 전형적인 특징이 일단은 입학하면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 수시를 지향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시행착오나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이제 어떡하지 내신 말아먹었으니까 큰일 났네 걱정을 하지만, 와부고 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형의 고등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플랜 B가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수능이에요. 수능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이제 어떤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2028 대입,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비 고일들은 2029 대입이 될 테지만 2028 대입이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2029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니까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생기부 얘기 좀 하면서 이제 와부고, 덕소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기는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합격 그 비율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학생들에게 맞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로드 투 유니브라고 딱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이제 수능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2028 대입 또는 고교 학점제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요, 논술 빼고요, 나머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수능 전형이 요렇게 압축돼서 통합화되고 있습니다. 통합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교과 전형 그러면 내신 좋은 아이들요. 근데 그 내신이라는 개념이 그냥 말 그대로 숫자 내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 2 받으면 얘는 1.5등급이고, 어떤 애가 1, 2 받으면 1점대 초반이니까 그냥 1점대 초반이 이깁니다. 1점대 초반이 독서고고 1.5가 와부고에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등급 나누기 n 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보태주거나 그게 그냥 교과고, 종합 전형은 근데 뭘 보냐면, 제가 종합 전형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혹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세특이 중요하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세특 중요한 거 많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세특을 보기 전에 첫 번째, 학교 수준을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의 학교 수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논리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고 실제 대학이 이렇게 뽑습니다. 자, 학교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 학교 수준을 본다는 얘기는요, 내신을 비교적 수월하게 딸 수 있는 학교와 조금 빡빡하게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얻은 그 숫자 있잖아요. 정량적 내신 등급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선 1.3, 1.5를 무조건 이기지만 이 전형에선 1.5가 1.3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릴 거고, 논술은 넘어가고요. 자, 문제는 이놈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와부고 같은 유형에서는 자칫하면 플랜 B를 빠르게 가동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능 100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수능 100이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대학들이 수능 말고 또 도대체 뭘 보느냐, 특히 상위권대, 메디컬을 포함해서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렇게 된 게 구조적으로 지금 대입 개편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정말 따기 힘든 학교에서 내가 정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전략은 괜찮아요. 그 나쁜 전략은 아닌데, 예전처럼 자퇴해서 검고 치고 그냥 수능에 매진하겠다라는 거는 최상위권 대학 가는데 이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1, 2학년들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이게 생기부를 보면은 1학년 때 그 학교 정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부고가 250명인데 2학년이 되면 예전 같으면 이게 막 20명, 3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요즘은 생각보다 예전보다 안 줄어요. 예전처럼 안 줍니다. 그게 어쨌든 내가 등급이 좀 안 좋더라도 끝까지 버틴 친구들과 완전히 버려진 친구들은 평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서울대를 중심으로.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전형들이 조금 통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종과 교과의 특징, 평가 특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5등급제, 9등급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9등급제, 혹시 지금 그러면은 고2, 고3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이제 동생 때문에 오신 건데, 고2, 고3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네. 9등급제잖아요. 맞죠? 네. 9등급제였습니다. 네. 9등급제. 그러면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 2등급은 7%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학교에서 상위 10% 정도 들어야 2등급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고1이 되면서 이제 똑같은 10% 수준인데 걔들이 뭐가 되는 거야?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작년까지는 얘가 2등급이었는데 올해 얘를 갖다 놓으면 1등급이 된다네? 자, 그런데 대학의 모집 정원이 늘었나요? 대학의 모집 정원은 안 늘었어요. 대학의 모집 정원은 안 늘었는데 단순히 10%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 9등급제에서는 2등급 받던 친구가 1등급을 받으니까 9등급제에서 똑같은 1등급 평가를 대학에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작년에 이제 지금은 1학년 입학생들의 1학년 1학기 데이터가 나와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나오기 전에 뭐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 교사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측을 하면서 5등급제가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그 등급을 평가하는 대학의 방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제 내신 5등급제에서 어떤 좋은 등급이라는 그 기준치는요 그냥 예선전에 불과해졌습니다. 예선전에 불과해졌습니다. 자, 어떤 관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이 4%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좀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나 평범한 학교 가서 정량적인 내신 1점대 극초반만 유지하고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펙이 없어도 의대도 갈 수 있어요. 39개 의대 중에 그거 맞는 데 찾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1점대 초반의 등급의 가치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5등급제가 되면서 이 1등급의 가치가 떨어졌죠. 이거는요, 달러가치, 원화가치 떨어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1달러였는데 그 1달러가 10년 전에 1달러가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만 목을 매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 1등급을 받을 확률은 2.5배 높아졌어요. 당연히. 4%에서 10%니까 숫자 1등급 받고 싶은 건 2.5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상위권 대학이 그것만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에이 어떻게 되겠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2년, 3년 후를 봐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저 친구가 단순히 저거만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저거만 보고 그냥 10% 안에만 드는 정도로 학습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생각보다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겠다. 그렇게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5등급제 내신과 9등급제 내신이 있는데 요 왼쪽의 데이터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고1의 1학년 1학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딱 한 학기 데이터 나온 겁니다. 5학기 내신 데이터 중에 딱 첫 학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걸 갖고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부산 지역의 교사들이 13,500명이 넘는 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을 딱 따다가 해보니까 5등급제가 되면은 1등급이 2.5배 늘어나니까 1.0이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몇 %다 표본상이긴 하지만 2%밖에 안 됐고요. 저기 경기도 쪽이나 따로 떼면 1.7%밖에 안 되면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저 비율이.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1.0이면 의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현재 표본상으로 1.02% 2%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2학년 1학기 하면서 앞으로 계속 한 학기씩 데이터가 추가되겠죠. 이제 2학기 데이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1.0이라는 이 비율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1.0의 비율 전국 이게 최대값이에요.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 줄어들어 봤자 뭐.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제 9등급제를 경험하신 학부모님도 계셨지만 특히 이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9등급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9등급제라기보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말씀드리게 낫겠네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가 피크입니다. 2학년 때 이제 과탐 물화생지에서 선택해도 피크예요. 등급이. 그러다가
기하 같은 과목, 물투, 화투, 생투 같은 과목, 그 다음에 뭐 이제 와부고에서는 또 뭐 고급화학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데 흔히 진로 성취 과목 A, B, C라고 불리는 과목들, 요 놈들이 등급제 과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일 때는 A, B, C로 부담이 좀 덜었던 과목들인데 이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기하나 투 과목들은 이과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그러나 A, B, C이기 때문에 이제 3학년 1학기 올라가기 전에 한숨을 좀 돌렸어, 애들이. 한숨을 돌렸죠. 아유, 내 3학년 가면 내가 진로 과목 A만 받으면 되겠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데 이제 5등급제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올라갈수록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전부 등급제에 걸립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럼 와보고 250명 1학년 때 딱 출발했어. 모든 과목 국수영사가 250명에서 출발을 했는데 2학년 때 물화생 선택을 하면서 그 각각의 과목들의 수도 250명인가요? 아니잖아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100명만 듣는 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 10%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특히 3학년 1학기 때는 지금 9등급제보다 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9등급제, 이만큼 9등급제다 5등급제 쪼그라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학습량이 줄었냐? 절대 아닙니다. 9등급제가 이렇게 있었다면요. 지금 5등급제는 짧아 보이지만 이게 더 길어진 겁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량은 줄어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내가 이 정도만 공부하면 10% 안에 들 수 있겠다라는 걸 누가 측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등급 4%일 때보다 부담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측정해서 그만큼만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확실하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학습량이나 긴장도를 낮추는 순간 까딱하면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학생들한테 강조해 주셔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1점대 극초반이 아니면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1.2 아니면 뭐 인서울도 못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의 난이도나 등급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등급의 폭, 아까 제가 예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선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낮아질 겁니다. 생각보다 낮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9등급제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겠죠. 9등급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되면 인서울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얼추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또 뽑아냈어요, 이제. 표본, 겨우 1학기 표본을 갖고. 자, 보시면 경기도 지역입니다. 우리 여기 와부독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의 1.0은 2%도 안 돼요. 57개의 표본을 땄을 때 훨씬 많습니다. 15,000명. 그 다음에 우리가 1점 한 중간 볼까요? 1.5까지가 누적으로 8%, 9% 정도 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10%가 안 되네. 1점대 중반이 10%가 안 되네요. 1점대 중반이 1.5라는 건 뭘 의미하죠? 1, 2, 1, 2를 의미하잖아요. 물론 단위수 학점수가 동일하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고1 올라가면 당장 국수, 영과, 사. 그 다음에 뭐 한국사랑 기술과정 이런 게 따라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수, 영과, 사가 메인이니까 여기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자신 있는 과목, 열심히 하는 과목들이 있을 때 1, 2, 1, 2, 1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얘는 1점대 초반이에요. 1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1, 2, 1, 2, 1이 나왔는데 그 1, 1, 1이 국영사인 학생이 있고 수영과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색깔 다르죠? 여기서부터 학생부 종합평가에 이제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신인데도 학종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자연계열 지원했을 때, 인문계열 지원했을 때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알고 우리 아이의 어떤 희망 진로랑 매치를 시키면 지금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시켜야 될 과목의 방향이 나오고 그걸 갖고 1학년 딱 하면 1학년 2학기 때 뭐 선택하게 해? 2학년 때 과목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공대 갈 거니까 물화 선택해야지. 뭘 고민해. 근데 그때 가서도 문과가니 이과가니 이러고 있으면 이제 나도 힘들고 학교 선생님도 힘들고 학년 말에 가서 바꾸주니 안 바꾸주니 멱살 잡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과목 다시 바꿔야 되는 애도 있어요. 중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때문에. 그래서요, 이 자료는 아마 거기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제가 참조는 하실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선을 위한 커트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자 2.0 한번 볼게요.
지금 9등급 환산이 이제 3.24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상담을 고1이죠. 현재 고1 이제 1학기 애들 성적표를 갖고 오면 뭘로 제가 환산을 하냐면 이거 걔가 받아온 등급이 아니라 석차 성적표 그 보면 애들 석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석차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그 와보고 250명이라고 치고 250명 중에 얘가 25등을 했으면 몇 %예요? 10%죠. 그럼 얘는 9등급제에서 2등급입니다. 그럼 쟤는 그 과목을 2등급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5등급제 친구지만 저는 얘를 9등급제로 환산을 합니다. 석차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9등급제 입결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나오잖아요. 얼추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지금 현실상 우리가 여기 교과 돼 있는데 왜 교과 위주로 돼 있을까? 이건 교사들이 만든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부 교과 위주로 돼 있는 이유가 교과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준 같은 거 무시하고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냥 보기에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학종으로 바꾸는 순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모든 학교 유형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특성화고한테도 열려 있어요. 검정고시도 지원할 수 있어요. 안 돼서 문제지. 특목 자사고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 이제 가까운 건국대 너무 희망하는 친구들인데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범한 일반고에서부터 특목 자사고에 약간 내신이 부족한 친구들까지 같이 싸워야 되는 전형인데 그거를 2.0이 2.5니 어떻게 기준을 세웁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교과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거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9등급제 시점에서 그래도 교과라든지 일반적인 인서울권에 해볼 만한 마지노선은 3점대 초반으로 보시면 돼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 일반고 교과로 인서울 할 수 있는 끄트머리라도 그럼 요 라인을 봤을 때 5등급제에서는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거고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요 라인에서부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예선전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선전 커트라인. 그럼 1.5는 어디를 지원하기 위한? 자, 교과상으로는 국숭세단입니다. 1.5, 요 사이 1.4, 1.5면 교과상으로는 국숭세단 라인인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그 위에 대학을 못 쓰나요?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 학종과 교과의 근본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수긍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여기서 심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은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냥 강제 배정, 공통 과목이니까 2, 3학년 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 1학년 때 쭉, 일반 선택 과목 2학년 때 쭉, 진로 선택 과목 2, 3학년 섞어서 학교마다 배치가 될 거고 자, 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만 A, B, C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00% 학종을 위한 거고 부담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놈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기하라고 불리는 부분,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불리는 부분 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요거 두 개 합한 게 지금 물리2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빠르신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저기 고등학생 저거 하는 경우에는 뭘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우리 애는 물리2, 화학2, 생명2를 선택했는데 이게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N수생이 아닌 이상 현역은 학종에서 평가를 몇 학년 몇 학기까지 하죠? 3학년 1학기까지만 평가를 하잖아요. 생기부에서. 그러니까 대입에서 요 과목들이 유의미하게 작동을 하려면 고등학교들은 요 전체 과목을 다 3학년 1학기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가끔 근데 그런 거 실수하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 과목들이 3학년 2학기에 들어가 있으면 말짱 꽝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반수 장려 학교도 아니고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오롯이 3학년 1학기까지 다 마무리되어 있는가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게 예전에는 이게 2 과목이었고 3학년 1학기였고 A, B, C였는데 여기에 절반이 이제 2학년 2학기로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의 2 과목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명 지금 원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이 요번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선행 맛보기라도 되어 있는 친구들과 안 되어 있는 차이, 아이들의 차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드러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고2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에이, 고1 겨울방학 때 하면 되지. 제가 장담하는데 고1 겨울방학 때는 수학하는 데만도 헉헉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회를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대치동에 또 유명한 최상위권 거기에 설명을 하는데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에서 물화생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제? 2028 수능부터는 과탐, 사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통합과학, 통합사회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그 지역의 학생들 또는 일부 이제 와보고 나중에 수능 파이터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에이 이거 뭐 수능에 나오지 않는데 뭐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시 파이터다 하고 고등학교 입학식 가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또는 이 부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얼마만큼 해소되느냐 이건 저는 과목의 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뭐 지나친 선행은 좋다 안 좋다 맞아요. 본인이 현행도 엉망진창인데 지금 뭐 저기 중3 함수 방정식도 1차 함수 2차 함수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한테 3차 4차 무슨 초월함수 가르쳐봤자 미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중3 현행과 고등학교 공통 수학이나 이런 것들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 통합과학이나 이런 것들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자 요걸 던져주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요번에 특강 들어보자. 요거 특강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렵고 막막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해외여행에 비유를 해요. 무슨 얘기냐. 갑자기 부모님들과 일본 오사카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어. 설레지만 긴장되죠. 두렵죠. 그 나라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밤에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3박 4일, 4박 5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왔어요. 1년 후에 야 이번에 오사카 좀 지난번에 못 간 데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느낌이 똑같을까요? 그때보다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고 이제 아는 척 그때 맞아 그 식당 또 가자라던가 좀 더 조사하다던가 아는 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 갔다 오면 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선행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거기 몰라요. 그렇지만 그 경험을 갖고 두 번째 여행 갔을 때 확실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선행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 라인이 지금 한 학기씩 당겨졌기 때문에 이과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과탐에 대해서 조금 빠른 선행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5등급제긴 하지만 이거 전체가 등급에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습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상존한다. 자, 이제 수능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정시 파이터가 2028에서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수능은 5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고 여전히 100분이고 여전히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그걸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상위권 대학들도 수능 100% 전형을 여전히 살려뒀어요. 일단 경희대는 발표했어요. 경희대는 발표했어요. 거기 의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100은 존재한다. 다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수능 100짜리도 만들었지만 거기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을 만들었는데 비율이 몇 대 몇이다? 7대 3이에요. 생기부 보는 게 70%예요. 정시인데. 그래서 제가 자퇴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수능만 드립답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겁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지금 깊게 볼 게 아니고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고1들한테 지금 고1입니다. 지금 고1들한테 예전 고1들과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 고1들한테는 너네 고1 때 모의고사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수학도 수능 범위랑 다르고 어차피 니네 나중에 과탐, 사탐 뭐 선택할지 모르니까 통과, 통사는 그냥 적당히 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니네 통과, 통사 1학년 때 끝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통과, 통사를 1학년 때 끝내놓고요. 2학년 때 모의고사 때도 통과, 통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2학년, 3학년 모의고사에도 통과, 통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 내신은 끝났어요. 통과, 통사 1학년 때. 1학년 때 탄탄히 해놓고 간 친구들은 3년간 모의고사에서 통과, 통사 흐름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1학년 때 적당히 한 친구들은 2, 3학년 때 통과, 통사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까 과목들 보여드렸잖아요. 통과, 통사는 이번 겨울방학이랑 1학년 때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내신이랑 모고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거예요. 학습은 무조건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따로따로 그리고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면 2배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거든요. 그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주면 되게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달라진 점이다. 좀 말씀드리고 제일 핵심은 이거. 교과 전형이라 할지라도 내신 100%만으로 뽑거나 또는 정시라 하더라도 수능 100%만으로 뽑는 전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벌써 27년도, 28년도 아닙니다. 27년도는 현재 고2들이잖아요. 27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나왔는데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성균관대랑 중앙대까지 수능 최저를 보겠답니다.
더 무서운 거. 성균관대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을 보고 학종을 볼 때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높이는 게 맞을까요? 학종의 수능 최저를 높이는 게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네, 교과를 최저를 달거나 높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대학이 두 군데가 있어. 고려대랑 성균관대예요. 그래서 와보고 동아고 고려대 잘 가. 연대는 못 가는데. 그 최저 때문에. 근데 이제 성대가 뛰어들었고요. 이 성대가 수능 최저가 교과에서는 3합 7인데요. 학종에서 3합 6을 걸었습니다. 저 이거 내년에 빵꾸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거 웬만한 입시 전문가도 여기까지는 얘기 못 하는데 3합 6이 생겼으니까 입결이 낮아지겠지까지는 다 예측해요. 근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3합 6, 3합 7, 한양대도 학종에 3합 7을 달았지만 3합 6, 3합 7 학종의 최저를 다는 순간 그 전형에는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과고 아이들이 막혀버립니다. 과학고 수능 준비 안 해요. 못해요, 걔들. 학교 커리가 그렇습니다. 영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사고도 전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는 뭐 상상고나 이런 데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걔들 과목 수능이랑 관련된 거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내신 포기하고 그냥 인강 듣고 현강 듣고 주말에 그냥 본인 역량으로 수능 대비하는 거지 학교에서 수능 대비 안 해줘요. 수능 특강 그런 거 안 합니다. 없습니다. 걔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막혀버리니까 결국에는 수능 최저가 강한 학종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27년도부터 지금 감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저는 이런 거를 정말 단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선전 커트라인 점수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학 계열 그래도 내가 한번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써볼 수 있는 커트라인은 한 1.1 정도인데 이게 또 뭐랑 다르겠어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와부고 같은 유형의 아까 고등학교 말씀드렸고 덕소고와 같은 고등학교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작용할 겁니다. 저거는 제가 평범한 일반고 수준으로 일단 러프하게 잡은 거고 요거 그러니까 1.1 받았다고 의대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선전 통과 기본 저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서성하는 한 1.3 내외, 그 다음에 인서울 상위권 요즘 한 건동홈까지 보는데 1.5다. 그럼 1.5, 아까 전에 교과에서는 뭐 국숭쇠단이던데 교과에서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학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 요소, 면접이나 수능 최저가 도입되는 그런 복합적인 전형에서 그리고 학교 수준이 반영되는 학종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가 예선전 커트라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다가 합쳐서 평가할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정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연 계열은 그래서 수과 영 중심, 인문 계열은 국영사 중심. 으로 전략을 짤 때 같은 내신, 그러니까 동점자 내신에서도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교두보입니다. 생기부 세트가 아까 중요한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완성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섣불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학종 망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매년 그런 애들. 화학이 4등급인데 화생공을 가겠대요. 근데 학교는 못 낮춰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애들 1단계 다 떨어져요. 혹시나 해서 저기들이 넣어보겠대요. 다 떨어집니다. 근데 제 탓을 못하죠. 왜냐면 제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 수준 상위 1%와 상위 10%를 동일하게 평가할까? 자, 독소관 360명, 370명 됩니다. 360명이라고 볼게요. 10% 36명이죠. 1, 2등 1등급과 30등 1등급이 똑같을까요? 이건 완전히 실력이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생기부에는 표준 편차 값이 없어져서 석차를 추정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하지만 A, B, C, D, E 비율이 나오고요.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수 수준이 좋으면, 원점수 수준이 좋다는 건 뭐죠? 감점 안 당하고 실수 안 하고 대표 유형 꼬박꼬박 확실하게 맞추는 친구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학교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 나가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와서 첫 번째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구조적 차이를 경험을 못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내가 90점만 넘으면 돼요. 두 번째, 중요 과목, 그러니까 마이너 과목과 메이저 과목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평균 점수만 잘 나오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상대평가로 넘어오는 순간 첫 번째, 나한테 좀 더 중요한 과목과 덜 중요한 과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학이랑 기술 과정이 같은 평가 받을 리가 없어요. 가중치가. 그거부터 다른데 아이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합니다. 안 잡아주시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제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데 등급이 왜 이 모양이에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 우선순위 과목들을 좀 설정한 다음에 절대 감점당하거나 실수하거나 시간 관리 못해서 점수 깎이는 거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습관을 공부 습관 언제 잡아준다? 이제 잡아줘야죠.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 어택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요강 갖고 핵심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 상위권 대학은 이제 이렇게 뽑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면접평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래도 중요한 학교였지만. 근데요, 서울대가 지역균형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학교에 지금은 2명이잖아요. 요거를 3명으로 늘렸어요. 3명으로 늘렸어요. 일반고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능 최저를 미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수능 최저가 그냥 3합 7에 저 탐구 2개였는데 그걸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내신 입결도 오를 수 있지만 서울대는 사실 내신 입결에 집착하는 건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와, 그러면 이 면접과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고요. 서울대가 공식적으로는 역량을 평가하겠다.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역량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세특의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 게 땡큐가 아니에요. 이거 없어진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에서는 더 화끈합니다. 1단계에서요, 3배, 아니, 무슨 수능 100이 아니고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데 등급을 활용한대요. 그럼 뭔 말이야? 5.1등급 받은 애들은 일단 서울대 정시에서 1단계를 다 넘어가요. 5.1등급 받으면.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서 100분위로 보기는 봐요.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 그래서 요거를 뭐다? 수능 성적표를 냈는데 생기부도 내래. 정시인데요. 그걸 누가 평가한다? 입학사정관이 평가해요. 기계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수능 정시의 학종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섞인 거죠.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와부고 같은 경우에 정시 파이터가 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수능만 파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가 이 정성평가를 3년 전에 도입했는데 처음 도입했어요. 완전 입결 같은 거 없었는데 그때 이제 와부고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와부고에서 이제 제가 관리해서 반수하고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겠다고 정시를 했는데 와부고에서 그 당시 3등급 대였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수학은 되게 좋았어. 그리고 생기부를 나름 챙겼어요. 근데 서울대 정성평가는 정량적인 내신 등급으로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해볼만 할 것 같아. 그 친구는 저는 고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니다, 서울대 공학계를 쓰자. 그래서 이제 첫 해 1차 합을 했습니다. 1차 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서울대 꾸준히 합격하는 친구들 데이터를 보니까 와, 학교 수준을 보더라는 겁니다. 학교 수준을. 정말 학종처럼 평가하는구나. 작년에 제가 정식 컨설팅 했던 애 중에 휘문고 학생이 있거든요. 의대 제일 많이 보내. 거기서 7등급 대학생이 서울대 자전을 이걸로 붙었어요. 일반고 7등급이었으면 됐을까? 자사고 7등급이잖아. 네.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완벽한 내신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여기부터는 학교별로 이제 이런 걸 이수했으면 좋겠다. 뭐에 따라서? 너의 학과에 따라서. 그러면 나중에 1학년에 가서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도 거기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점에서 슬슬 아이들과 진로에 대한 부분들 정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얘기는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니까 무조건 이과다. 아니요. 물리, 화학, 과탐은 어떤지 보셔야 돼요. 수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자연과학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보통 어디 추천하냐면 소프트웨어나 컴공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이수 권장 과목에서도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스마트 보안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과의 과탐 봐요, 안 봐요? 권장 과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힘들어하면은 근데 자연계는 가야겠어. 이쪽 라인에 대한 적성 확인해 주시면 돼요. 수학을 잘하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뭐 경희대도 비슷합니다. 경희대도 서울대처럼 그렇고요. 제가 경희대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요거예요. 학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년도부터 성대나 중앙대는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전형을 이미 만들었어요. 예고편입니다. 근데 경희대는 자 보시면 면접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죠. 아, 이거네. 야, 학종을 볼 건데 너는 면접을 택할래? 수능 최저를 택할래? 심플합니다. 자신 있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갖고 자, 경희대 정시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100도 있는데 학생부를 봐요. 교과, 비교과, 출결, 봉사. 자, 요 출결, 봉사 부분 있잖아요. 저거 코로나 때 별로 안 중요했었거든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도 그렇고 이제 출결, 봉사 보는데 출결도 우리가 질병 결석은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질병 결석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휴학할까봐 걱정해요. 병유학할까봐, 질병학할까봐. 그것도 봅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봉사는요, 외부 봉사, 개인 봉사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다양한 봉사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 시간 안으로 때우는 거 말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YCV 컴퓨터 동아리 봉사, 도서 동아리 봉사하는 거 시간 넣어주고 이런 활동들. 또 멘토링 같은 거 있잖아요. 환경정화 100%는 좀 그래요. 그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대학들이 본다. 이제 팬데믹 끝났잖아. 왜 아직도 소극적인데 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1학년 들어가서 미리 신경 쓰시면 나중에 2, 3학년 바쁠 때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런 학과들을 갈 때 요런 과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건국대도 아예 정시에서요. 학생부를 20% 보기로 했는데 서울대처럼 뭐다? 입사관이 20% 보는 겁니다. 건국대조차도 이렇게 발표를 벌써 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아니 저기 뭐 학종도 중요하고 아까 세특 당연히 중요하고 정성평가 들어가는데 생기부를 뭘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거야? 그냥 제가 메커니즘만 말씀드릴게요.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시고 적용하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제가 이 비유 들으면 딱 이제 찰떡처럼 알아드실 거예요. 자꾸 애들이요. 무슨 주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의대 가고 싶은데 어떤 탐구 주제로 할지, 무슨 책을 읽을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물론 그게 의미 없진 않아요. 좀 고민은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그걸로만 도배하고 그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음으로 적히면 그거는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맞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정말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 교과 연계입니다. 일단 특히 서울대는 수업에 충실한 친구들 좋아해요. 왜 머리 되게 좋아서 저 뒤에 앉아갖고 수업은 안 들으면서 그냥 자기 공부는 성적은 얼추 나오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뭐를 배우다가 예를 들어서 세포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저게 유전병하고 관련이 있나? 저게 혹시 다운증후군과 관련이 있나? 궁금한 거야. 의문을 만들어요. 이 억지로라도 퀘스천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궁금함이 생기는 즉시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간다. 아이고 의존적인 학생 X. 질문 많이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아니요. 의미 있는 질문만 해야 돼요. 본인이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은 걸 가야 되는데 궁금한 것만 생기면 간다고 세특에 적힌 애들 있어요. 엄마 아빠도 궁금한 것만 있으면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짜증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논문도 찾아보고 학교 여건 내에서 실험도 해서 입증도 해보고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면서 본인이 추론을 해보고 친구들끼리 토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답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그 노력 과정이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뭐뭘 했어요. 그럼 거기서 뭐뭘 알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문이 생겨. 하나만 꼬리표를 더 붙여. 그러면 되게 예쁜 세특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반고 수준에서 학교를 붙었을 때 좋은 학교를 붙었을 때 막 여러 개의 어떤 활동들이 이렇게 나열된 친구들보다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거에 딱 목표를 잡고 계속 프로젝트식으로 간 친구들, 식물을 갖고 변인 바꿔가면서 실험한 친구들, 1학년 동아리 때 이렇게 RC카로 자율주행 만드는데 자꾸 갖다 때려 박았어. 열받았어. 2학년 때 그걸 업그레이드 해갖고 장애물을 피하는 거. 이런 애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생기부를 절대 다이소처럼 만들면 안 된다. 뭐가 되게 많은데 제대로 된 건 별로 안 보여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과 궁금증을 풀기 위한 노력들에서 약간 오마카세처럼 만들어야 된다. 식당으로 따지면 맞춤형으로. 똑같이 남들 베낀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관점만 이해하시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1학년 때는 생기부가 조금 나열식이거나 탐색 위주로 가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거 갖고 1학년 때 했던 활동들 중에 괜찮은 놈들 딱 뽑아다가 거기다 물과 거름을 주는 시기는 언제다? 2학년 때부터.
왜?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연계하면 그때부터 빌드업이 자동으로 돼요. 1학년 때 좀 부족하다고 우리 애들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버텨내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와부고 독서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어촌 특별전형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와부고 독서고가 아닌 갑자기 뭐 동학으로 간다든가 이런 선택은 거의 안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뭐 양서고까지 몰라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게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이건 교육 과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나 이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쭉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와부고 또는 와부고 같은 스타일의 학교들은 학종, 교과는 아니에요. 교과 전형 중심은 아닙니다. 학종 및 정시 중심의 지원 전략이고 수능 경쟁력이 병행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고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평균이나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그 다음에 의외로 와부고가 그래도 예전에 공립고등학교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계속 보강이 되면서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이 기회들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학생 주도성을 드러내는 세특 기재들이 보입니다. 그 작년에 와부고에서 내신이 9등급제였죠. 그때 한 전교과가 한 2.4 정도 되는 친구가 이제 연고대, 공대까지 다 붙고 한양대, 공대도 최초합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생기부가 막 화려하진 않았어요, 세특이. 그런데 이제 여학생인데 물리 2, 화학 2까지 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신 1등급도 아니야. 버텨냈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화학공학에서 하고 싶은 탐구 주제들 적당히 나오고. 저는 근데 그 친구가 붙었던 게 학교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농어촌 아니었습니다. 일반에 농어촌 안 되는 친구였어요. 2.4였습니다. 근데 농어촌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이제 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권 공대의 학종으로 붙은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와보고 이 친구도 또 농어촌이 아닌데 하필 저는 농어촌 안 되는 와보고 애들 상담을 많이 했어. 2.0대 2.대 초반이었는데 첫 해에는 성대 에너지학과 학종으로 붙었는데 두 번째는 고대 신소재공학과 반수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학교빨이라고 보고 제가 생기부를 다 이제 보면 화려한 생기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한두 군데 좀 딥한 것들이 나오고. 근데 전체적으로 수문화 중심으로 버텨내는 것들이 보입니다. 와부고는 하나로 정리하자면 와부고는 진짜 버티는 친구들은 학종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버텨내는 친구들. 정 안 되면 정시로 갈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수능 최저, 수시에서 너의 그 역량을 수능 최저로 가능하면 지렛대로 삼아라. 그럼 수시에서 기회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고 이런 탐구 포럼들을 주재하면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탐구 과정이 기재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부고 설명회를 가시거나 와부고 홈페이지에 가면 홍보 브로셔가 최신판이 나와 있거든요. 되게 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너무 슬라이드 길어질까 봐 뺐어요. 실제로 화원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 식물을 갖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돼 있고요. 막 한강 탐사같이 좀 정해진 그런 로드맵들이 있어요. 그런 탐구 로드맵들 잘 활용하면 꽤 괜찮은 탐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멍석을 좀 깔아주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25년도에 그래서 거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요즘도 나왔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들이 발표하는 이런 입결에 있어서 좀 저거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한 명이 최대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N수생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게 학종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와부고에서 쓸 거냐, 덕소고에서 쓸 거냐, 이 고민들은 많이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와부고는 제가 아까 하필 농어촌 안 되는 친구들이 상위권 공대 2점대 뭐 그렇게 정량적으로 아주 좋은 내신이 아닌데도 붙은 사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덕소고 하고 말씀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덕소고도 괜찮아요. 괜찮은 과목도 많이 선택 과목 깔려 있고요. 대신에 수시 교과 중심의 지원 전략이고 내신 경쟁이 비교적 수월하다. 350명이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에서 중위권 정도 평가를 받을 거고 나름대로 괜찮은 프로그램 노력들을 하십니다. 다만 수능 경쟁력은 알아서 버텨야 돼요. 제가 올해 수시 지원 시킨 친구도 이게 그 수능 농어촌 되는 친구인데 수능 최저가 너무 좀 불안하고 본인도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죠. 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학생의 의견이나 노력을 반영해주고 농어촌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덕소고는 그래도 올해 좀 잘 보냈어요. 고려대도 많이 보내고 고려대를 보냈다는 건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겠지만
자, 근데 농어촌은 고른기회 전형을 쓰잖아요. 거기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연고대 고른기회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에요, 면접을 재시무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재시무 면접이 뭐냐면 너 생기부에서 뭐뭐 했네, 그거 뭐 했니 물어보는 서류 면접이 아니라 학교에서 내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서 교수님들 앞에 설명해야 되는 면접이라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요건 되게 많이 주목했어요. 고려대를 되게 많이 갔네. 어쨌든 농어촌 섞여서 가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선택할 때 조금 도움되시라고 하나 말씀드리면, 농어촌이나 고른기회 특별전형 친구들 있잖아요. 요거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수시에서 교과 말고 학종이라 할지라도 농어촌 전형이나 농어촌 고른기회 전형의 특징은 생기부의 깊이나 화려함보다는요, 내신 성적 학업 역량 위주로 평가가 많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 기회균형이에요.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서울대 기회균형이요, 직윤 입결보다 높은 모집단이 많아요. 70컷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신이 딸리니까 농어촌이나 고른기회 쓰면 확률이 확 올라갈 거다, 학종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차라리 나 생기부 학교에서 별로 안 챙겨주고 나는 너무 나열식인 것 같다. 근데 내신은 나쁘지 않아. 차라리 농어촌에서 확률이 높아요, 수시에서. 그래서 경희대나 일부 대학들은 농어촌 고른기회 같은 경우에 학종인데 교과 30에 서류 70 이렇게 면접도 안 봐요. 교과를 아예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농어촌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량적인 내신 등급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전형을 내가 주력으로, 그러니까 수시 농어촌 전형을 주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덕소고 방향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막 치열한 경쟁 같은 걸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 전형이 완전히 무조건 꿀 전형은 아니거든요. 모집 단위별로 되게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디컬 쪽은 더 적어요. 메디컬 쪽은. 그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농어촌은 수시보다 지금까지는 정시가 정말 꿀입니다. 학교 레벨업이 수시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정시할 때 원래 특별전형 잘 안 봤는데 그 전에 했던 친구가 이제 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그냥 일반 저걸로는 그 점수 일반 전형 했을 때는 한 시립대 중앙대 정도 갈 점수였거든요. 스카이 다 뚫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서울대까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경쟁력은 독소고는 알아서 챙겨야 된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와부고는 어떠냐? 와부고를 가면 기회균형 고른기회 쓸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작년 설명에서 봤지만 고른기회 기회균형 확률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전형으로 많이 붙었고, 정시로 많이 붙었고, 수능 최저 있는 고대 학우로 많이 붙었고,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정시 경쟁력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부고는 저는 일단 첫 번째, 특히 이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심화 선행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와부고는 진짜 수학입니다. 와부고는 수학이에요. 차라리 다른 과목이 조금 아쉬워도 수학 메인으로 가는데, 다만 다른 과목이 또 너무 처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기숙사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250명이라는 나름대로의 소수정예가 전체적으로 좀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 친구 공부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타고 나는 긍정적 영향을 받고 싶다, 하지만 내신 정량적인 등급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집단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5등급제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래서 저는 특목 자사고로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5등급제가 더 기회라고 얘기는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와부고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입학하기 전에 수능 모의고사, 본인이 선행한 만큼 수능 모의고사를 쳤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와부고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난 농어촌 하나 믿고 간다 그러면 와부고는 비춥니다. 농어촌 하나 믿고 간다 그러면 와부고는 비추해요. 물론 뭐 정시 농어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저는 이제 다산에서 설명할 때는 동아고와 가운고의 대립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긴 농어촌 자격이 없잖아. 여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런 준비들을 좀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풀이시키는 거는 나중에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어 놓고 가자는 거예요. 와, 가보니까 내가 예상만큼 내신이 안 나왔네 했을 때 뭔가 두 번째 무기를 꺼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쓰든 정시까지 보든 농어촌 정시를 보든 그런 무기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고요. 자, 뭐 제가 영어라고 해놨지만 사실 국수 영사과 1학년 때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영어는 이과 수영과 문과 국영사 다 걸리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능에서 유일한 절대평가. 수능 최저 맞출 때 영어가 제일 중요해.
재수생하고 상관없이 내 점수만 챙기면 되잖아요. 요거 이제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영어가 조금 다른 과목이 조금 부족할 때 영어가 이렇게 쳐주면 그걸 갖고 또 뭔가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뭔가 촉매로 좀 쓸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하고요. 독서 와보고라는 유형의, 우리가 어차피 대입이라는 거는 전국에 1600개 고등학교에 두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독서 와보고 두 애들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어촌을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필요하시면 학교 설명회라든지 또 학교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거 문의하셔도 돼요. 홈페이지에 절대 공개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저기 서성한 준경회 씨 학종으로 작년에 몇 명 갔나요? 이거 물어보세요.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학종으로 몇 명 갔나 모르고. 그게 대부분의 일반고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서성하는 특히. 네, 고대는 많이 가도.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에서 좀 정복을 찌르는 질문하면서 원하시는 질문들, 요점들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